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그 접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접수되어진 그 어떤 문의사항들 중에서 조금 재밌는 문의사항들, 좀 약간 눈에 띄는 문의사항들 몇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이렇게 그 문의사항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부 문의사항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봐도,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의사항들은,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좀 가져와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RNA 백신, 제가 화이자 모더나죠. 그렇죠. 백신은 처음 시도되는 백신의 유형으로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맞으셔야죠. 그리고 일단 이거를 퍼센트를 좀 비교해 보면은 그 화이자하고 물론 이제 원래 임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긴 하지만 이건 이제 긴급 승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이제 임상 3상 결과는 예방 효과가 약 95% 정도. 그리고 모더나의 예방 효과는 그러니까 화이자는 95% 그리고 그 모더나 같은 경우는 94.1%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명이 되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질문 자체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메신저 RNA라는 백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질문 자체는 이 질문 자체는 상당히 건전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질문 자체는 mRNA 백신이 처음 시도되는 백신인데 이 백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성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맞아 보여요. 이 질문 자체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또 그 전에 많은 또 이렇게 수많은 임상들을 지금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면밀한 모니터링을 정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백신이라는 거는 100%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없고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더나, 화이자, 뭐 기타 여타의 백신들이 우리가 얻을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위험할 수 있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mRNA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는 되게 일단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그 질문할 수 있는 이성적인 질문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쇼텀으로 기간이 짧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면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mRNA라고 하는 것이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항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의 항원을 몸 안에 넣어줘서 항체를 미리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는 그거를 그냥 항원을 그냥 그 불활성한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벡터 안에 넣어주는 거고 메신저 RNA 같은 경우는 이 항원 단백질을 설계도를 넣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뭐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를 들면은 권투 선수가 열심히 다양한 스파링 파트너랑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신을 다양한 상황에 트레이닝시키고 훈련시켜서 나가는 거를 사실은 이제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더나나 mRNA 백신,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서 이제 권투 선수가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는 딱 머릿속에 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뭘 다운로드 디디디디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모든 대응 전략들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고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벗고 경기에 나가면 그것들이 딱 이렇게 주입됐던 것들이 상황에 맞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좀 간편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은 건전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mRNA 백신이 우리 몸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mRNA, 그러니까 우리가 RNA, DNA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고, 뭐, 이것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던 입장에서는 저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할 수 있다고 봐요. 되게 건전한 질문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뭐 메신저 RNA라는 게, 그러니까 mRNA라는 게 메신저 RNA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좀 이렇게 부족하시거나 그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관련되어진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 mRNA 백신이 우리 몸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저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시점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백신에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체의 어떤 그런 공포의 총량이 공포의 어떤 방향성이 백신 쪽으로 왔는데 이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은 분들이 맞으면서 야, 괜찮은 것 같아. 야,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고 모르는 개념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정부에서 기존의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러스 벡터죠. 기존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 가지고 있는 처음에 백신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백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백신과 그 다음에 이 mRNA 백신의 플랫폼이 어떤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좀 한 번쯤 뭔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시면 훨씬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그 공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좀 두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네. 뭐 제 얘기 듣기로는 그 70대 이상 있으신 분들의 그 접종에 대한 예약률이 3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처럼, 그러니까 다만 어려운 이런 개념을 포함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처럼 이해하기 편하게끔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물백신이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증류수하고 파우더가 들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용액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증류수만 들어가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작 백신은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백신을 투여를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가짜인 물로만 백신을 투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투명한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쓰는 거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CDC나 뭐 FDA 이런 쪽에서도 모든 관리와 투여 지침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물백신이라는 게 저게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 백신은 말 그대로 백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좀 너무 저는 이제 너무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상력이 풍부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뭘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계속 뭐 만드는 있잖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 체포된다? 이거는 뭐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걸 어떻게 강조할 수가 네, 없는 거죠. 이건 강조할 수가 없죠. 네. 백신 자체의 접종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나중에 백신 접종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 맞고 백신 접종 그 증을 주잖아요. 뭐 문자로도 오고 되게 귀찮게 네. 해요. 뭐 일주일 뒤에 2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4일 뒤에 문자가 왔는데 이상 증상 없었냐. 이상 증상 없었니? 뭐 네. 타겟 아무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맞으신 분들하고 맞은 분들 사이에서 이제 보건 이슈, 이게 공중보건이라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제약이 따르긴 할 것 같아요.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어디 외국에 나간다거나 할 때 2주간 격리를 해야 2주간 되는데 격리를 면제시켜준다거나 면제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결론적으로는 맞으신 분들과 안 맞으신 분들 사이에 어떤 그런 좀 공중보건 이슈를 기초로 한 어떤 불편함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없어요. 네.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으시는 게 좋겠죠.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 어떤가요? 내용을 읽어보고 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택권이 우리나라 잠깐만요. 선택권이 당연히 있고요.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선택권이 없고요. 네, 우리나라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뭐 한국, 뭐 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런 선택권에 대해서는 그냥 다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약간 법이 다르다 보니까 간혹 뭐 이런 어떤 경우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없다. 그렇죠. 대부분 네. 없고 그냥 일부 미국이나 어떤 그런 주에 주나 따라서는 이런-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있긴 하더라. 예, 미국이야 뭐 백신이 넘치는 나라니까. 예. 자, 그리고 백신 맞고 사망에도 줄 돈이 없다. 이게 백신이 없다는 관련 보도 자료는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 2분기에 피해 보상금 예비비로 한 4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으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2분기만 해도 지금 한 5, 600만 명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피해 보상금 생각보다 기금이 피해 되게 보상금 적게 구성이 되어 네. 있네요. 4억 5천은 너무 발생될 일이 없다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월 22일자 자료잖아요. 네,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5월 17일자로 일단은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긴 하니까 좀 늘어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작긴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는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